네, 예, 공석으로 대통령 지금 비서실장이 이제 그동안 오늘 발표를 할 거냐, 내일을 발표할 거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많았고 실제 3월 1일 일요일 날 중동 순방을 떠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 뭐 오늘 해야 하겠다. 되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요일날 이제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을 나가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 안 계시면 비서실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뛰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발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뭐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오후에 발표한다면 오후에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후보군들이 떠올랐어요. 그만큼 이 기다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합평에 오른 인물이 지금 보시다시피 네. 12명이나 12명이 되거든요. 네요. 12명 되게 한 40명 되는데 어떤 기자분은 내 이름도 좀 써달라. 내가 비서실장급이다. 이런 뭐 부탁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고심이 깊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 카드로서 이제 국정 운영을 반전을 깼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후임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어떤 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구정위의 대수비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와 관련된 인물이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는데 경제와 관련이 되고 근데 실무형. 예, 네. 네. 비서실장은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볼 때 약간 감안해 줄 필요가 있어요. 총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 기본적으로 비서거든요. 비서의 가장 큰 기본은 사실은 비서와 그 오너와의 어떤 친밀한 전제를 깔려 있어야 돼요. 네.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 전혀 낯선 사람을 개혁, 예를 들어서 뭐 탕평인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비서실장에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서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제 실장을 인선하시냐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의 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인선이면은 무만하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기춘 실장 같은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많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김기춘 실장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거물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삼선위원회 검찰총장에 법무부장을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나 당이나 정에서 볼 때 청와대와 관계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위주로 국정에 돌아간다는 그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당정청 협의에 부활시키시고 어떤 당과 정부로의 어떤 권한 이양을 하시겠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실장이 조금 급이 낮은,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와 대통령과 친밀도를 떠나서 정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조금 실무형 컨셉으로 가게 되면 청와대에 힘을 좀 뺄 수 있는 인선이면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경제통이고 실세형이 아닌 참모형. 일각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뭐 함합평에 네. 오르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9년 3개월 동안 비서실장했던 최장수 비서실장 김정념 씨의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뭐 주장. 이런 제가 옛날에 대학원생일 때 박정희 이 정부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게 김정념 회고록입니다. 아. 거의 뭐 굉장히 9년 3개월, 거의 10년을 비서실장을 했는데 정말 사심 없이, 또 김정념 그 비서실장, 당시 실장이 또 경제통이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는데 요즘은 5년 단 임제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깨질 가능성이 없죠. 10년을 어떻게 비서실장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시건거리에서 정말 소리 없이 그러면서도 청와대 기관을 확실히 잡고 어쨌든 뭐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퇴임 이후에도 조용하게 네. 어쨌든 보내셨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또 퍼스트 레이디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아버지 때 김정념 실장 정도 되시는 분이 안 계신가라고 아마 뭐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비서실장 하면 김정념 뭐 예. 이런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김정영 비서실장 얘기를 하니까 함합평에 오르신 12명하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분하고 이렇게 합쳐서 봤을 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기업들을 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비서실장을 이번에는 굉장히 원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12명, 자, 다시 보여주시면 그 중에서 누가 가장 그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 12명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12명 외에 새롭게 또 있습니다. 또 분이 떠올랐던 한 떠올리는 16명 정도짜리 네, 리스트. 신세경 현명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 선생이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경제 과외 이런 게 아니라 예. 대기업을 찾아가가지고 그 기업 오너라든가 누구와 함께 뭐 진짜 막전 맞고 얘 과거 김정년 실장이 했던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별로 없는데 경제를 빨리 띄우려면 실은 대기업이 돈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방법이 뭐 유치하긴 하지만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걸 분명히 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일부 매체에서 네. 현명관 전 의원 예. 뭐 의원이 아니죠. 나온 마사회. 예, 마사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예. 아니 뭐 정철 선생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최경환 부총리는 관료 정치인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정확히 이해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찬전하면서 이제 투자를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뭐 실무형이라면 현명건 회장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워낙 많은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저기 이제 중에서 몇 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거론됐던 분이거든요. 네. 예. 처음에 실장 얘기 나올 때 1월 초부터 거론됐던 분인데 저는 그분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12명 다 그분들, 아니다? 저 12명 단지 모르겠지만 저분 중에 한 반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권영세 주중대사도 그렇고 뭐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한교안 법무장관 그렇고 이런 분들은 뭐 제가 특정은 결혼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사실 1월 달부터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하셨을 거면요. 김기춘 실장이 4.2 발표했을 때 설 연휴 전에 그때 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네. 판을 새로 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지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저 12명 명단 외에 좀 다른 명단에 있는 분들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실제 저 사마평에 오른 인물들 상당 분들은 굉장히 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답니다. 네. 나는 뭐 연락 받은 적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왜 자꾸 이름이 오르는지 모르겠다. 그 지인들에게 좀 불만을 토로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자한테 로비를 해서 내 이름도 좀 후보로 넣어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고사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경제통일 거고요. 경제학자나 이런 분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아니다. 예, 실무형. 정말 기업에 뛰어나가서 한 1년 반 뛸 수 있는 형, 친분도 있고 아마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정철진 칼럼니스트께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왜냐면 몇 시간 경제니까. 뒤에 이제 네. 예. 네, 오늘 오후면 밝혀지겠죠? 바로 네. 알 수가 있을 겁니다.